그러면 이어서 B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도 또 쉬운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쉬운 문제고 그래서 뭐 답은 뭐 PT하고 마상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제전이라고 했으니까 PTA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PTA 제 써도 되고요. 뭐 상관없죠, 그 정도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적중했느냐? 어차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미리 조금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맞추는 게, 요렇게만 우리가, 오늘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게 바로 자료만 보셔도 아는 거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시간에 하는 거고. 그쵸? 그럼 요거 이제 영역형 모고잖아요. 여기 뭐, 아까 문제 보시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아폴로신하고 델피. 뭐, PT와 맞추는데 문제가 없죠. 이게. 근데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의 시간, 문제 안 돼도 다 맞추십니다. 그런 거. 마상제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강의 교재고, 요건 이제 강의 자료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런 거 강조해야 되니까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상제. 고려 시대의 마술은 뭐 중국 영향받아가지고 격구와 같이 뭐 이렇게 발달했다. 마상제. 맞추는데 문제 없고, 이건 이제 영역형 문제. 그래서 마상제. 이렇게 맞추게. 그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B형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이 T점수는 뭐 틀린 분들이 거의 없고요. 만약에 틀리셨다면 그건 이제 단순히 실수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뭐 T점수 맞추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 상관계수. 요게 좀 까다로웠죠. 까다로웠는데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여기 0이 많아가지고 계산하면은 0 나오는 것들은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적중 바로 보겠습니다. 적중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제가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여서 이런 거 거의 틀린 분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원점수 구하라 그랬는데 T점수를 알면은 Z점수도 구할 수 있고 Z점수 알면은 원점수도 구할 수 있고 그죠? 기본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아까 정률상관계수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거 설명드리면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왜냐면 이거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공식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또 문제 푸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률상관계수 구하려면 공분산을 어차피 구해야 되고 거기다 표준편차 나눠줘야 된다. 실제 문제도 하고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설명하려면 뭐 10분 가지고 설명은 안 되고 한 15분, 20분은 걸리겠죠. 그죠? 이걸 다 칠판에다가 설명을 한 다음에 필기를 해드리고 공분산을 구하고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에다가 이거 다 빼고 곱하고 빼고 다 더하고 또 빼고 곱하고 다 더해가지고 사리수로 나눠져가지고 공분산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준편차로 이렇게 해서 답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푸세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시험 끝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했죠. 아마 한 100명 이상은 했겠죠. 그 정도 한 100분 정도는 했을 건데. 희한하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재수 3수 이상 하신 분들보다도 초수 선생님들이 많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재수 강생들 중에. 왜냐면 강의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재수 이상 하신 분들 이게 나오겠어 하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초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해서 이런 거 외우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셨다가 맞추고 뭐 그런 경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이게 공식만 알아가지고는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적용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다 필기해드리고 칠판에 설명을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또 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어갈게요. 3번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교수 모형 주도성 프로포 제가 이제 모형 이론 강의를 하게 되면 외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그 중에 구성주의 이론도 각 모형마다 다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도성 프로파일은 기본이고요. 뭐 직접 교수니까 직접 교수는 내수 가창 교학 가에서 다 이쪽 직접적입니다. 7개인가요? 여기만 2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죠. 없고 이것도 기본적인 거 전술 게임 모형 이론 이제 물어본 거고 제가 문서 많이 나올 거니까 사조 하나 나올 거다. 근데 뭐 내용 숙달 이거 뭐 기본이죠. 이게 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뭐 드리블, 패스, 뭐 기능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용 숙달 맞추는 거 다 쉬운 문제고, 이거 뭐 수도 없이 강조한 거고, 이런 거 외워서 쓰라고 했는데 여기 뭐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예, 요거 B자만 이렇게 넣으면 되죠. 비계열적인 구조 또는 뭐 계열적이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적중 바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자, 이거 뭐 제가 교수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건 학습 진도, 그 직접 교수 모형의 학습 진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학습까지 내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것은 독자적인 연습에 대한 얘기다. 해서 요건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해야 되는 내용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책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 다 맞추신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구성주의 나온 거, 글리핀 전술 게임 모형 여기서 요거 답이 구성주의죠, 그죠? 요것도 다 맞추시는 문제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조 문제 있는 거 하나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초인기 가치 정량 요거 답이 사조입니다. 이거 이제 뭐 그냥 사회 모의고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회 모의고사 보면은 뭐 다 운동 기능, 뭐 스포츠 기능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내용 수달 중심 사조. 예. 이게 스테이션인데 이게 올해 스테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팀티칭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게 번갈아가 팀티칭과 스테이션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이게 스테이션이죠. 이거 답을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아까 틀린 거 고치라 했으니까 내용은 쉽잖아요, 그죠? 쉽고, 이것도 스테이션이죠. 스테이션, 고려사항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열화된 같은,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 진척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외워서 쓰라고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이란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문제가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측평하고 교육과정 문서가 조금 선생님들이 점수를 조금 깎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해가지고 쓰려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넣어야 되는 내용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가능한 이유와 불가능한 이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답 바로 기출 자료 바로 적중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5회 모의고사. 근데 이런 것들은 제 강의 시간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하여튼 요거 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272 시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요거 답에 이런 내용도 쓰셔야 되고요. 기준 수업 시수 이런 내용들 모고 자료고, 요건 제가 강의 시간에 하는 내용들입니다. 교수 자료인데 이거 기본으로 외워야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외우면 좋죠. 그리고 창체도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이거는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 적어도 이것까지는 같이 외워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문서 내용들은 외울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고, 기준 수업 시수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2 내용이죠. 총론 내용인데 이런 내용 여기 그대로 나온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2015하고 비교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추가해서 제 자료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감축은 안 된다. 감축은 안 된다. 20% 체육 같은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증언되는데 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2015 내용도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신체 활동 뭐 그런 문제도 있었죠. 다시 보면은 지금 뭐 쓰라 그랬냐면은 기억이 포함된 영역 쓰라 그랬죠. 신체 활동 예시 근거로.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 그럼 뭐 답은 이렇게 있는데 현대 표현. 현대 표현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댄스 스포츠죠, 그죠? 댄스 스포츠. 그리고 이따 또 자료 갖다 다시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찾는 것은 요 C죠. C인데 여기서 심동만 써 있으니까 여기에 인지하고 정의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이제 보면은 신체활동 예시 부분에서 제가 이걸 다 출판에 판서 필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를 적으라고.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죠. 좀 줄일게요.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은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아까 댄스 스포츠가 나왔죠. 그럼 현대표현 쓸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다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이고, 필기할 내용은 이렇게 필기 제가 자료에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영역형에 이렇게 내죠. 신체 활동 예시를 해놓고 이렇게 연결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적중했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이 교육과정 문서는 뭐 이런 거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이런 거 다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 아까 이제 그 문제는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는 여기서 낸 겁니다. 여기서 낸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인지, 심동, 정의, 요거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이 안에 것까지는 난 안 봐. 그냥 이거 목차 수준에서만 보고. 근데 안에 거, 이걸 봐야 이걸 또 맞출 수 있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을 때, 근데 뭐 거기서 인지, 심동, 이거, 그쵸. 근데 또 틀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거는, 요 내용이 지금 평가 요거, 제 영역형 문제인데, 요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 내용이고. 그래서, 자, 이러면 다 해결되죠. 그죠? 그럼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맞추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5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게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시죠. 그죠? 많이 틀리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맞추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걸 좀 많이 틀리셨죠, 선생님들이. 요것도 뭐 설명 필요 없고요. 설명은 왜냐면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모르는데 뭐 설명 의미가 없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자료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이거 문제죠, 그죠? 영역형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문제 안 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활동 통제가 아니고, 이제 추석 점검 시간 절약이죠. 최초활동 통제라고 쓰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출석 점검 시간 절약, 이렇게 문제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준거적 가정변인, 여기서 물어보는 디귿. 이게 준거적 가정변인. 이건 뭐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지문에 있고, 이거 답을 물어보는 거고, 그죠? 이건 분석적 교수단인데, 물어본 건 요걸 물어본 거죠. 그죠? 문제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필요한 기능이 뭐다 이렇게 제가 언급하면서, 이게 작년에, 작년 문제 중에 보면은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게 나와서 이제 요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4개를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패스하세요. 근데 제가 강조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합니다. 강의할 때.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정률 상관계수랑 비슷한데,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걸 맞추신 분들은 초수 선생님들이 오히려 정답률이 저한테 이제 통화하신 분들은 높더라고요. 왜냐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야, 이게 나오겠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작년에 그게 나왔으면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외우신 분들은 이거 맞추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요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정답률은 많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게 나와서 바로 다음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요걸 올해 출제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수 이론이 좀 쉽죠, 내용이.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1점 1점 다 중요한 거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것도 뭐 별 문제가 없는 문제고. 제가 선생님들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이거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답을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칸트의 정언명령, 가언명령 있고 정언명령, 이거는 그 조건 없이 따라야 되는 의무죠. 의무.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가하고 심판 판정하고, 심판이 해야 되는 의무가 뭐냐? 그 조건, 무조건 공정하게 판정하는 게 심판의 그 의무죠. 그죠?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 공리주의 맞추는 건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다 쉽게 맞추죠. 이건 뭐 계속 나오는 문제고. 이건 아마 19년도 나오고 20이 나오고 뭐 이랬나? 그리고 올해 나오고 이랬나? 하여튼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추시는 거고. 자, 이것도 적중자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지? 이 타협이 왜 여기 쑥 들어가 있지? 아까 뭐 타협이 있었나? 타협 그거 하나 안 하고 넘어갔네. 그죠? 그 아까 그 문제에서 요 타협 문제 제가 사회에서 냈죠. 그래서 올해 냈던 문제랑 답이 똑같습니다. 전략을 쓰라 그랬죠. 그죠?
답이 똑같은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다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틀린 분은 실수하신 거고, 나 잠깐 문제를 잘못 봤거나 이런 거고요. 그죠? 자, 6회. 그죠? 타협 아까 그 5번 문제 마지막 거. 예, 그 마지막 건데, 이렇게 사회에서 냈다. 문풀에도 있는데, 그냥 모고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안 내도 강의 시간에 충분히 해결이 된다. 자, 6번. 그 정언명령, 가언명령. 강의할 때 이런 거 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칸트. 그래서 정언명령, 조건 없이 따라야 되는 명령이다. 그 의무다. 예. 그리고 가언명령은 뭐다? 조건이 붙는 거다. 이건 뭐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죠?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심판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심판을 물어봤으니까 그 심판에 맞게 조건 없이 무조건 공정하게 판정하면 되는 거죠. 심판은. 그러면서 정언명령이 뭐다?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언급을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수 자료에 책에 넣고 제가 요거 칸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에 다 수록했다가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공리주의는 작년에 의무로 나왔고 올해 나올 게 공리주의다. 맨날 그거 반복되잖아요.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로 계속 반복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맞추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칸트, 아까 정언명령, 조건, 의무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기업과 관련 있는 그 윤리론의 명칭, 행동의 결과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 결과가 아까 그 문제 보시면 뭐 이런 글자가 다 있습니다.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그 다음에 A 선수. 이게 문제하고 좀 유사하죠. A 선수. 뭐 또 결과라는 글자도 있네. 그죠? 요거. 공리주의죠. 답이. 이거 영역형 문제고. 이것도 뭐, 이건 뭐 여러 개 가져왔네요. 이게 보다 보면은 눈에 띄면 제가 한 개씩 더 가져오고. 이건 모국 문제죠. 이것도 답이 공리주의입니다. 여기서 공리주의고. 그래서 그 공리주의 맞추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적 규칙.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건 영역형 문제 가지고 왔는데, 기억하고 리을에 들어가는 게 구성적 규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로 또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영역형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계속, 이건 이제 뭐, 오해 문제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규칙의 표준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게 요거 한번 나왔고, 요거 한번 나왔고,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맞추신 문제이기 때문에, 모고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기본적인 문제여서, 뭐, 극복 스포츠 이런 것들, 까이오하고, 맥킨토시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모트, 이거 쓰라는 거,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진자 모형도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문제.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뭔지 내용을 모르실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시고, 이러면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맥킨토시 이건 이제 강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요거만 좀 조심하라 그럽니다. 나머지 맞추는 건 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수영 이러면 선생님이 잘못하면 경기로 갈까봐 요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항상 언급 안 할까봐. 뭐 책에도 이게 한 번 나오지 않고요. 책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외우라 그럽니다. 우월성의 추구 욕구로 이렇게 그 경기, 투쟁, 극복, 율동적 무용 체조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극복 스포츠, 등산, 하이킹. 근데 수영 나오면 극복으로 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고, 뭐 틀린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실수하신 거고. 이건 이제 영역형 모의고사, 규정규범 물어본 거, 모트. 쉬운 문제고. 제가 이것도 다 외우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단규범. 그죠? 이런 거에 그 장점 같은 것도 외우라 그럽니다. 특징도 외우라 그러고, 뭐 유형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진짜 모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게 많이 나왔죠. 이거, 모형 이름은 기본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것도 단계 외워야 된다. 진짜 모형이 나온 거죠. 그죠? 이걸 다 설명드립니다. 이거. 빠짐없이 설명드립니다. 진짜, 많이. 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적게, 태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다는 얘기죠. 모형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이거 세 개 외우라는 거죠.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응집력의 북침 과정을 겪어서 모형이 선형적이거나 이러지 못하고 진짜 모습을 띈다. 그럼 결국 외울 게 모형의 명칭이랑 요거 세 개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4번의 기억, 니은, 띄고. 결국 핵심은 외울 건 요거죠. 그죠? 요거 때문에 진자 모습으로, 그 집단이 발달 모습이 진자 모형을 띠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심리적 가치에서 영웅적 가치. 그 문제. 이건 영역형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 기출에 이미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추십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죠? 심리적에서 영웅적으로.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보면은, 요 문제. 예. 요거 이제 심리학 문제죠.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고. 이거 뭐 다 강조하고, 예. 이것도 뭐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이건 뭐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고. 뭐 다 강조한 내용이고, 자료로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자료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1회 모의고사였는데,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 그런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요런 거 맞추시는 분들은, 위드마이어, 캐런과 위드마이어의 GQ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푸셨으면은,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다. 학교 가시는데 굉장히 가까워졌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스포츠팀의 응집력 유형을 써라. 사회 응집력, 과제 응집력 쓰도록 이렇게 물어보는 요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시간에 이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Q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내용 그냥 이렇게 책만 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응집력에 대한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뭐 모형도 있고 또 수정된 모형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또 개념도 정의도 있고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이론 모형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캐런, 위드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GQ라는 집단환경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단환경 질문지의 4가지 구성 요소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요 캐런도 포함이다. 캐런, 위드마이어가. 그래서 뭐 이론 이게 그러니까 다 관련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그거 할 때 요거 생각하셨으면은 공부가 잘 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강의 시간에 다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 필기 다 해드립니다. 필기를 이건 제가 강의 자료에 있는 제 요 필기 내용입니다. 그죠? 요 필기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필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왜냐하면 이 내용 설명을 가지고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설명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서 이해시켜드리고 이거 다 필기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 내용이 좀 많죠.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죠. 왜냐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거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나는 내가 뭐 우리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결국 뭐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사회 응집력 물어본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기 목적적 경험 하나가 있었죠, 그죠? 순서가 자기 목적적 경험 그 다음에 빅5 이론이죠, 그죠? 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갔네. 자기 목적적 경험 이것도 이제 요거는 6회 모의고사죠. 6회 모의고사에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목적적 경험이 몰입의 예전 용어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용어를 썼는데, 뭐 자기 목적적 경험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 칙센트미아이가 이제 몰입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이제 막 강조하면서 제가 여기다 가로를 몰입 결과를 딱 뚫어놨습니다. 물론 뭐 이거 가지고도 맞출 수 있지만 여기다가 시험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시거든요. 외우시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 하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목적.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31번이란다. 죄송합니다. 문풀 B5 이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안 나오는 거다. 왜냐면 언젠간 나온다. 왜냐면 문제가 근데 뭐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건 나중에 강의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B5 이론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하나 물어봤잖아요. 정서적 불안정성. 문풀에서 물어보고 강의 시간에 이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학자가 되게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강조라기보다는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 아이젠크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겹친다. 아까 그 기출문제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올해 풀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아이젠크 것도 우리가 외우셔야 된다. 이게 아이젠크 거거든요. 이런 설명을 다 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빅5 때문에 이걸 외우셔야 된다. 이 아이젠크 거. 또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젠크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아이젠크 거는 우리가 가져가셔야 된다. 뭐 책에 다 이런 거 있죠. 있는데 요것도 아까 그 보시면 그 SEM처럼 요게 원래 제가 기존에 요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요 문제는 기존 문제입니다. 기존 문제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올해는 이제 이 문제로 대신한 거죠. 예. 이 문제 하면서 제가 이제 예, 또 이런 거 이렇게 또 언급을 하니까 강의 시간에 다 했고, 그죠? 적중한 거죠. 근데 기존 문제를 사용 안 하기가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제 그게 예, 외향성과 신경성인데 이 문제에 보시면 잘못하면 성실성이라고 또 잘못 이렇게 아까 보면은 답이 예, 외향과 성실이 그 정서적 불안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성실로 쓸 수가 있죠. 잘못하면은 아까 SM도 그 형식에 맞춰서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도 원래 사용하는 건데 문제도 냈고 뭐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예, 이 문제는 올해 사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뭐 이 문제를 사용했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예, 냈으니까 하고 뭐 이거 엄청나게 예, 하여튼 강조했으니까 아이젠크 것도 해야 된다고. 자, 뭐 책에 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9번. 예,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측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서하고 측평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측평도 보시면 여기 이제 답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맞추는 건 문제가 없고요. 이것도 문제가 없고 요걸 많이 틀리셨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유의 수준 나와 있고 유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것도 자료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자료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구인타당도 예, 여기 제가 이제 영역형 문제인데 여기 답이 구인타당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렴과 판별이죠. 이제 예, 여기 다 올해 물어본 건 구인타당도니까 이렇게 문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론 반복 측정 변량 분석 예, 이거 많이 틀리셨는데 이게 제 교재거든요. 보시면 체크가 여기는 안 돼 있죠, 그죠? 예, 이제 강의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제 교재지만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맞추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 요 파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통계 기법들이 나오거든요. 요 제 책 요 부분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개만 예, 강의 시간에 언급하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사후 검증이라는 용어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요거 보시면 요 내용으로도 여기 다 이제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론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이제 출제 내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도 예, 여기 보면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예, 이거의 개념을 보려면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예, 강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용어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통계법을 다 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맞출 수 있고 이론 반복 측정 요거는 좀 많이 틀리셨다. 근데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깨끗하게 지어보면은 이게 제 교수 자료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만 용어 강조 써놓고 사후 검증해놓고 여기만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반복 측정 이거는 많이 틀렸죠. 선생님들이. 예, 많이 틀렸는데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의수준 유의학력 이건 뭐 거의 다 맞추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모고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5회. 예, 마찬가지로 이건 모고 아니더라도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 10번도 이제 뭐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예, 이런 거 실수하기가 좀 좋죠. 예, 그래서 차분하게 이게 푸시는데 이게 긴장 상황이니까 좀 그런 거죠.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지 않고 단위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워는 뭐 일 나누기 시간이란 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여기 제시가 돼 있고요. 그죠? 제시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뭘 구하라 했냐면 심박출량과 산소흡수량 구하라 그랬죠. 그죠? 심박출량과 산소흡수량. 그러면 여기 보면 60이라고. 이제 60인데 단위 킬로줄이잖아요. 그죠? 공 3개 붙이고. 그죠? 시간도 초로 나왔으니까 이 단위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이제 그 1분은 60초니까 5분이라고 했으니까 5, 6,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공 2개 지워주고 200이 되는 거죠. 200. 그럼 200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파워를 200에서 보게 되면은 뭐 심박출량을 요거 2개, 일박출량 곱하기 심박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15000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죠.
단위를 리터로 쓰라 그랬으니까 000 3개 빼고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단위 맞춰서. 그죠? 그리고 하나가 산소 섭취량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에서 보시면 되죠. 그죠? 요게 동맥, 요게 정맥이죠. 요 차이, 동정맥 산소차. 그래서 요거랑 요거 숫자 14가 나오죠. 그죠? 14. 14니까 100대 14죠. 그죠? 100대 14다. 그래서 100대 14는 여기서 15였잖아요. 이것도 조심 단위 맞추셔야죠. 15인데 000 리터니까 밀리리터로 바꿀 때 요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때 얼마냐. 그러면은 100x는 000 붙여놓고 14에다가 15 곱해주면 되죠. 그죠? 74, 1, 210 이렇게 되죠. 그죠? 0 두 개 지워지고 남는 게 2100이 남죠. 2100. 2100이 남는데 여기서 보시면 단위가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킬로그램인데 여기서 50kg라 그랬잖아요. 50kg 했으니까 50으로 나눠주면 되죠. 50 이렇게 하면은 5, 4, 20, 5, 20 이렇게 42. 단위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42 이렇게 되고 요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얘기가 많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근데 교수님들이 내신 문제를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자심실 내 요인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 개가 됩니다. 여러 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일회 박출량의 결정 요인으로 물어본 거냐, 아니면 일회 박출량의 개념적인 문제냐.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그래서 답을 여기서 이제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회 박출량이 증가하죠. 그 증가 요인이 뭐냐? 그 대동맥 및 폐동맥의 평균 압력. 요거는 빼고 그건 이제 자심실 내 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항기말 혈액량이랑 자심실 수축력, 증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문제가 이거 말고는 그럼 답이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요거 제일 좋은 모범 답안이니까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뭐 심박출량 구하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이건 뭐 동정맥 산소차인데 이거 물어본 건 아니고 아까 문제에서 심박출량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회박출량 곱하기 심박수다. 이것도 마찬가지. 심박출량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심박출량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영역형에서 이런 거 다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하나가 그거죠. 일회박출량 증가 이거 요인 두 개를 쓰라는 겁니다. 심실 자심실 내로. 그래서 이거 이항기말 혈액량과 그 심실 수축량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까 그 계산하는 거 단위 맞추는 그 문제랑 유사하죠. 유사하죠. 이런 거 뭐 강의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계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역학은 당연한 거고 생리학도 계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올해는 뭐 유사하게 나왔다. 여기도 50kg니까 마지막에 50kg 생각해서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11번 보시면 역학 문제죠. 역학 문제인데 이거는 근데 그 뭐 풀이 과정을 다 쓰라 그랬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이 과정을 다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찰력을 구할 수 있느냐, 공식이 뭐냐,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다. 그래서 마찰계수, 수직항력. 근데 뭐 이거 뭐 여기서 보면 마찰계수를 두 개 알려줬죠. 그럼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 거고, 그죠? 뭐 얘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마찰계수 넣고 수직항력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분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구했다면은 마찰력이 F죠. MA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거 알고 계시고 F는 MA 이거는 역학의 기본이죠. 이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뭐 각가속도도 있었는데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나누기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시간 1초 구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고 제가 이따 자료 보면은 요거 구하는 거, 요거 구하는 거, 뭐 요거 구하는 거를 한 개씩 이렇게 샘플로 적중 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 니은은 물어본 게 이제 거리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등가속도 상황에서 성립하는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 그걸 알고 있느냐. 그래서 처음 속도에 나중 속도 더해가지고 1로 나눠주는 거. 이건 뭐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거리가 이제 그 스칼라형이죠. 벡터랑 있고 스칼라형이 있죠. 거리 스칼라니까 3m 이렇게 된다. 자, 요것도 제가 자료로 넘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쉬운데 계산 문제는 실전에서는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시간 반 동안 저런 계산 문제 풀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막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또 우리 이제 강의 이제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11번. 제가 아까 뭐 마찰력, 그 다음에 F는 MA,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더라? 가속도. 뭐 그런 거 이제 문제 하나씩 가져왔다 했는데, 이게 마찰력 문제죠. 그죠? 예, 마찰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러죠. 그죠? 예, 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 요건 F는 MA 공식을 사용해야지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하나 제가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문제. 예, 요건 이제 가속도 구하는 거죠. 그죠? 가속도 구하는 거. 이런 문제. 영역형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뭐 가속도. 그래서, 예,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아까 문제도 뭐 초였는데, 이런 거 영역형 문제로 하나 적중했다. 적중 자료로 근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등가속도, 평균속도 구하는 공식. 예, 이 문제. 이거 이제 5회 모의고사인데, 제가 프린트 스크린, 이제 한 면 전체로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에서 5회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로. 이런 거 이제 구하려면은 그 평균속도 공식을 사용해야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 푸는 데는 이론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만 대표적으로 가져왔지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영역형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거든요. 예, 다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여기 화면 보여주세요. 칠판. 요 A형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예, A형이 이렇게 되고 B형 제가 적은 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공 8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80점. 예, 그러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3점 빼면은 나는 77점 가능하겠다라고 감이 오십니까? 예, 그러면은 된 거죠. 됐는데, 이런 점수를 올해 시험 보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예, 욕먹습니다. 예, 욕먹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만 잡으시고요. 예, 실제 이렇게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70점 넘은 분은 몇 분 있을 수는 있죠, 전국적으로. 근데 거의 이런 점수는 없고요. 없고 커트라인은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고 많이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질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경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발표가 이제 나오면 아마 그래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사들 제가 지금 다 근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더 많이 준비하면 좋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리학, 역학, 저는 교재 만들어야 되죠. 교재 만들고 저는 자료도 별로 내드리지 않습니다. 교재 잘 만들고 문제 똑바로 하고 5개념 없다 그랬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뭐 왜냐하면 자료 만들면 다 시간입니다. 이게. 그 시간에 좀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고 책 만들고 문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선생님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공부해야 제가 잘 전달하고, 제가 5개념 없으려면 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못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교과 교육학이 있다 그랬죠? 교육학에서 4파트로 우리가 나눴는데, 모형하고, 스타일하고, 교수론하고, 이제 교육과정 이론들, 문서를 포함한, 거기서 각각 1점씩. 그러면 플러스 4점이잖아요. 그죠? 제 강의를 안 듣고 다른 강사 강의를 들었다. 또는 혼자 공부했다. 혼자 공부해도 붙는 시험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다른 강사 들어도 10명 중에 1명은 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면 훨씬 많이 붙죠. 근데 제 강의 들으면 다 붙냐? 그건 아니죠. 다 붙을 수는 없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합격률은 뭐 공식적인 자료는 있을 수가 없지만 제일 높습니다. 적중률.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고득점자도 아마 제일 많습니다, 그게. 그러면 교육학에서 내 영역이니까 다른 강사를 듣든 혼자 공부하든 제가 각 영역마다 플러스 1점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전공을 52점 맞고 올해 1차를 통과하셨다. 근데 이분이 제 강의를 안 들으셨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었다 했을 때 얘기입니다. 했을 때 물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올해 제 강의를 들은 분 중에도 들었는데 뭐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제 강의 들은 분 중에 붙는 분보다 떨어지는 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경쟁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감안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학에서 뭐 생리학, 역학, 생리학, 역학, 심리학, 사회학, 그 다음에 측평, 체육사, 철학,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빼먹은 게 있나요? 이렇게 있으면 각각 1점씩.
각각 이제 체육사하고 철학은 묶어서 그냥 1점 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6점이죠. 그럼 플러스 하면은 10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 듣는 것보다 내가 10점 올릴 수 있느냐? 적어도 10점. 이게 점수를 가지고 막 이러는 건 그런데 10점 아니더라도 나누기 2. 왜냐면 올해는 역학은 뭐 다른 강사랑 큰 차별이 없었다. 예를 들면. 근데 생리학에서 한 개를 더 맞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5점이죠. 그래서 어떤 강사,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5점. 많게는 뭐 이 정도, 10점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내가 혼자 공부하고 다른 강사를 들어도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55점을 맞았다. 제 거 들으면 플러스 5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강사 들어도 열심히 공부하실 거잖아요. 제 거 들어도 열심히 공부하실 거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4점. 그래서 각각 하면 10점이 나오지만 모두 다 이렇게 각각 영역마다 1점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5점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거의 매년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회와 뭐 적중 자료 이렇게 해서 기출 이게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제 1월 9일 날 개강하면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는 그때 OT 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이걸로 설명회하고 기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